축축한 독일의 겨울 날씨입니다. 항상 이런 축축한 길을 보고 다녀요. 독일 사람들이 왜 여름 휴가에 목매는지 아시겠죠? 이 안녕하세요. 독일 사는 싱글맘 뿌리아날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 7년 동안 독일에서 싱글맘으로 살아오면서 또 주변의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많은 엄마들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보고 느끼고 배워온 것들을 바탕으로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고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계시겠지만 사는 게 바쁘고 삶 속에 치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들 그리고 하고 있는 행동들이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다 경험해왔던 것들 물론 제가 아이를 완전히 성인으로 다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겪어왔던 이런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거를 교정하고 또 아이와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해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모성애라고 헷갈리기 쉬운 싱글맘의 3가지 착각입니다. 그 첫 번째는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. 저도 이제 아이를 혼자서 오랫동안 키워왔지만 마음 바탕에 항상 미안함 같은 게 있었어요. 근데 재미있는 게 처음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을 때도 저는 죄책감이 가장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안 좋은 감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죄책감을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. 실제로도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어쨌거나 아이 아빠는 아이를 떠났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당당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죄책감의 굴레에 자꾸 빠져들게 돼요. 그냥 원죄 같은 거예요.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있는 이 미안함. 아이를 보면 좀 짠하잖아요. 혼자 키우니까. 그래서 미안한 마음 같은 게 항상 있는데 이거를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내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이걸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. 아이들은 참 영리해서 어디가 엄마의 아픈 상처고 어디를 찔렀을 때 엄마가 약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. 이거는 뭐 혼자 키운 애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누가 실세인지 딱 파악하고 애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잖아요.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죄책감을 갖는데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엄마로서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, 내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서 안타깝다는 이 죄책감을 사랑이라고, 아이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와요. 헷갈리는 거죠, 이게.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. 엄마가 죄책감을 갖고 키우면 그것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아이가 그걸 느끼고요. 감사한 걸 모르는 아이로 자라게 돼요. 아무리 엄마가 헌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퍼줘도 늘 엄마가 마음에 미안한 게 있잖아요. 내가 못해줘서. 어떤 거? 아빠가 없는 거.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빈 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. 아이의 마음에. 이거는 실제로 아빠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여기를 구멍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. 죄책감을 통해서. 그래서 엄마의 어떤 그 큰 사랑을 받고 커도 아이가 감사한 걸 몰라요. 근데 그 원인이 엄마가 갖는 죄책감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가 이 엄마의 죄책감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엄마가 날 사랑하냐고 이걸 확인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엄마는 여기에 말려들면 아이에게 나의 사랑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죠. 안 그래도 혼자 키우는 것도 서러운데 애가 자꾸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 사랑을 아이가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꾸 더 많이 사랑을 줘야 될 것 같고 막 내 몸은 바스러지고 힘드는데 아이에게 더 열정을 쏟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. 아이가 엄마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? 엄마 나 사랑 안 하지?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엄마 내가 뭐 원하는 게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엄마가 나한테 해줄 것 같아서 누르는 거야. 이거거든요. 거기 휘말리시면 안 되고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죠. 특히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들에게는.
왜냐하면 이 죄책감 때문에. 그래서 스스로 당당하셔야 돼요. 스스로에게. 물론 정서적인 안정 중요하죠. 아이가 편안한 상태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안정감 있게 클 수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잖아요. 상황상. 그리고 이제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요. 그러면 그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지나간 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.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아이가 뭐 불에 데인다거나 불 때문에 트라우마를 입었다거나 그런 걸 걱정할 여력이 없잖아요. 불이 난 그 순간에.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나와야죠, 집 밖을.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. 그게 응급한, 위급한 상황이거든요. 이혼이라는 건 일종의 그런 거예요. 평화롭게 아름답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부부가 불화를 했고 그래서 헤어지고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한 거잖아요.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낳기로 결정을 했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매겼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와 내가 일단 살아남는 거잖아요. 그거를 해내셨으니까 거기에 의의를 두셔야지 우리 애가 아빠가 없이 자라고 내가 혼자라서 아이한테 못 해주고 이런 죄책감은 아이를 키우는데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죄책감을 아이에 대한 사랑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. 아이를 나와 다른 개체라고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. 내가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정말로 아이가 내가 필요한지 아니면 나의 안정을 위해서 아이가 필요한지 자기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. 물론 아이가 기저귀를 떼기 전까지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죠.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 자르는 순간 이제 저하고 다른 존재고요. 아이를 키우는 모든 순간들이 다 그냥 아이가 저에게서 멀어져가는 과정이에요. 탯줄을 자른 그 순간부터. 젖을 먹다가 이제 젖도 떼잖아요. 기저귀를 하다가 기저귀를 떼고 자기가 화장실을 가요. 유치원을 가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다른, 저는 전혀 모르는 아이만의 세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. 아이만의 사회가.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간다. 그러면 아이가 초등학교 벌써 2, 3학년만 돼도 친구를 좋아해요. 엄마 간섭 없이 친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꽁냥꽁냥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.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,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기쁘게 보지 못하고 아이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그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아이가 독립심을 기르지 못해요.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독립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쨌거나 성인인 부모 두 사람이 가정을 딱 지탱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이가 아이로 천진난만하게 자라는 환경이 아니잖아요. 파트너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파트너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내가 그걸 의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에요. 당연히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. 이런 과정에서 아이는 엄마 아빠 밑에서 천진난만하게 큰 아이들에 비해서 좀 더 성숙하고 철이 드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.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이제 동전의 양면 같아서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단점이 있고요. 또 단점이 있으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혼자 키우는 아이들에게는 독립심이라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아이를 혼자 키웠을 때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독립심을 엄마의 집착으로 인해서 얻을 수 없다면 그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? 그죠?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은 잘 커요, 즐겁게. 근데 이제 엄마가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애를 못 놓고. 아이를 지나치게 걱정하고. 그러니까 아이를 좀 놔주는 게 필요하고요.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홀어머니 밑에서 큰 아들을 좀 기피했잖아요. 지금도 그렇겠죠. 그게 이제 다 집착을 못 놔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. 독립심을 기르지 못한다는 거, 그리고 자식이 나이를 먹었을 때에는 이 집착이 18살까지 이렇게 잡고 키웠다가 18 됐다고 탁 놔지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거는 아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엄마도 같이 한 발자국씩 멀어져 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. 얘하고 이렇게 서서히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근데 18살까지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갑자기 어른 됐다고 탁 떨어지는 게 되겠냔 말이죠. 이 집착을.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끊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이가 자라는 그 과정에 맞춰서 아이가 원하는 거리만큼 이렇게 점점 멀어져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아이가 필요할 때 또 곁에 있어주고
멀어진다고 해서 아이한테 무관심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. 늘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되 나이를 먹을수록 아이들은 엄마보다는 자기 사적인 영역, 친구들하고 더 많이 있고 싶어 하고, 우리도 왜 자랄 때 그랬잖아요. 청소년기가 오면 부모는 아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돈 주는 거 말고는 아무 관심도 없고, 어디 따라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, 그러니까 그거를 서운해하기보다는 그거를 서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엄마를 위해서 아이가 필요하다는 거니까요. 그죠? 서운한 마음이 들면 좀 내가 나를 좀 돌보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집착을 내가 아이를 챙기고 아이를 잘 돌보는 엄마다 이런 착각에 빠져 계시기보다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거를 좀 인식하고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청순을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상당히 많은 싱글맘들이 집에 앉아서 혼자 우울감,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청순 떠는 걸 모성애라는 거랑 혼동을 해요. 인생에 낙이 애밖에 없는 거죠. 애한테만 목매는 거 있잖아요. 연애도 안 하고 청승을 떠는 싱글맘들은 보면 사는 게 힘들어요. 몸도 힘들고 애가 어려서 뭘 못하고 이렇게 신세 타령 있잖아요. 여기에 또 플러스로 오는 게 이제 지난 남편에 대한 욕이나 과거에 힘들었던 얘기들. 그래요. 물론 이혼 다 힘들죠. 애도의 과정에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.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으니까 헤어지는 거에 아파하는 것도 당연하고 뭐 미워할 일 있으면 미워하고 원망할 일 있으면 원망도 하고. 근데 이게 다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. 이혼을 한 지 3년, 5년, 심지어 막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옛날 얘기하면서 울고 애 앞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그 첫 번째 엄마가 죄책감을 가졌을 때랑 딱 반대로 이번에는 아이가 죄책감을 갖게 돼요. 왜냐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즐겁거든요. 24시간 아빠 보고 싶다고 우는 애 보셨어요? 만약에 그런 애가 있으면 소아 우울증 같은 거 없는지 병원 데려가서 이제 치료받게 하셔야 돼요, 그거는.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아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본연의 감정이 아니라 주 양육자인 엄마로부터 그 감정이 전이된 경우가 많아요. 엄마의 우울감이 아이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저희 집처럼 이혼을 했다고 해서 전혀 상대편 부모하고 교류가 없는 집은 잘 없어요. 내가 전 남편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랑은 별개로 보통은 이제 주 양육자가 아닌 다른 부모하고도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. 왔다 갔다 하고 지내면서. 그래서 애들은 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. 달달한 거 먹으면 좋아하고 텔레비전 보면 즐겁고 친구하고 놀 때도 재밌고 애들은 해맑아요. 근데 이제 내가 감정이 정리가 안 되니까 나의 감정이 많이 애한테 이렇게 투사가 되는 거거든요. 애가 실제로 우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우울하니까 애가 우울해 보이고 내가 슬프니까 애가 슬퍼 보이고 내가 남편 없는 빈자리가 허전하니까 애가 아빠 없는 게 허전해 보이고 뭐 그런 거예요. 대부분 별 생각 없이 그냥 잘 살아가는데 집에 오면 자꾸 엄마가 우울해하고 눈물 짓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고 나 붙잡고 막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하고 이러면 애가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보고 재밌는 거 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?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는데 우리 엄마 너무 힘들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좋아도 되나? 이런단 말이에요.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? 우린 다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. 근데 이렇게 엄마가 집에서 청승을 떨고 있으면 아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있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미안하잖아요. 착한 애들은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가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잖아요. 그럼 이제 부모가 짐스러워져요. 생각해보세요. 자꾸 전화하면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팠던 얘기하고 맨날 혼자 청승 떨고 있고 우리 엄마 몸 아픈데 병원 안 가고 막 나 아니면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짐스러워요. 그럼 애가 밖에 나가서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사실 얘는 굉장히 행복한 삶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자란 성인들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하거나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. 의외로 엄마가 나 혼자 키워서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런 감정, 그런 착한 마음까지는 좋은데 애들이 우울해요.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. 즐겁게 살아야지.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행복하다는 걸 믿으세요. 아이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. 아빠가 없지만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니까 그걸 믿고 이제 죄책감을 버려야 돼요.
그리고 두 번째, 여러분의 아이들은 다 스스로 해낼 수 있어요.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아빠가 없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야무지게 다 해내는 아이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믿고 집착을 놓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행복하세요. 그래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. 나가서 친구도 만나시고 좋은 사람 있으면 애인도 사귀세요. 자꾸 애한테 뭐 아빠 만들어주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세요.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사랑도 주고 또 사랑도 받고 그래서 이 여자로서의 욕구가 있잖아요. 이거 자꾸 억누르지 말고 이거 밖에 나가서 다 풀어주셔야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온전히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자꾸 억압을 하면 이게 이상하게 엇나가거든요. 스스로 자꾸 행복한 길을 찾으셔야 돼요. 삶이 즐겁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엄마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엄마가 필요한 모든 건 이미 다 가졌다는 거. 그래서 너라는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거를 살아가면서 틈틈이 이렇게 보여주셔야 아이도 보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. 아, 사는 게 즐겁구나.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렇게 극복을 해서 나가면 되는구나. 나는 엄마의 짐이 아니라 기쁨이구나.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. 아, 우리 엄마는 참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구나. 그래, 세상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. 나도 내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야겠다. 이런 게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좋은 엄마 되겠다고 애한테 뭐 아빠가 없는 만큼 해주겠다고 힘을 빼기보다는 내가 지금 아이 곁에 있는 것 자체로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거, 그리고 내 아이는 누구보다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독립적인 아이라는 거,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사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, 요거에 집중을 하시면 아이들은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이를 향한 죄책감, 아이에 대한 집착, 그리고 집에서 혼자 청승맞게 사는 걸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.